여보, 오늘도 운동 가? 응, 건강 챙겨야지.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대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상했어요. 우리 둘 다 60대 중반이잖아요. 운동이 몸에 좋은 건 아는데 매일 같은 시간, 같은 표정, 같은 급함. 그리고 돌아오면 땀 냄새가 아니라 낯선 향만 남아요. 오늘은 딱 한 번만 확인해 보려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요리하던 칼을 손에 든 채 따라 나오게 될 줄은 몰랐죠. 사연 시작하기 전에 계속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밤 제가 본 장면 바로 들려드릴게요. 저녁 8시 50분이었습니다. 나는 주방에서 찌개 불을 줄이고 있었어요. 남편은 식탁 옆에서 운동복을 꺼내 입고 있었죠. 근데 그 옷이 운동복치곤 너무 깔끔했습니다. 매번 똑같은 모자, 똑같은 외투. 빨래를 하긴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준비해 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밥은 좀 먹고 가. 당신 이제 60대 중반이잖아. 나중에 운동 끝나고 먹는 게 더 좋대. 좋대? 누가 그렇대요? 텔레비전에서 나온 건강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말해준 건지 묻고 싶었지만 이미 남편 표정은 대화를 닫고 있었어요. 귀찮다는 듯한 눈빛이 아니라 아예 대화 자체를 원하지 않는 눈빛이었죠. 9시가 되기 직전 남편 휴대폰이 짧게 띵 하고 울렸습니다. 남편은 그 소리에 반사적으로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마치 약속된 신호처럼 휴대폰 화면도 안 보고 그냥 주머니에 쑤셔 넣더니 현관 쪽으로 향했죠. 다녀올게. 그리고 나를 보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빨랐어요. 마치 늦으면 안 되는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나는 찌개 국물을 저으며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운동복 등판에 묻은 주름 하나 없이 반듯한 천. 저 옷은 대체 언제 빨았을까? 땀 냄새는 왜 안 날까? 이상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처음엔 그냥 건강 챙기는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 운동이 약이라고들 하잖아요. 주변에 아는 분들도 요즘 많이 걷고 헬스장 다니고 그러니까 남편도 그런 흐름에 맞춰 건강 관리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운동 간다면서 물통도 안 들고 나가요. 헬스장 가는 사람이 물도 안 챙긴다고요? 처음엔 거기서 사 먹나 보다 했는데 돌아와도 손에 빈 페트병 하나 없어요. 운동화는 늘 같은데 밑창이 닳지 않았습니다. 3개월째 똑같은 신발인데 밑창 고무가 멀쩡해요. 러닝머신 타고 바닥 운동한다면서 어떻게 신발이 안 닳죠? 그리고 남편은 돌아오자마자 꼭 샤워를 했습니다. 그건 이해해요. 땀 흘렸으니까. 근데 요즘은 씻고 나와서 거울 앞에서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문지르듯 닦아요. 마치 지우려는 게 있는 사람처럼. 향수 자국인가 아니면 다른 뭔가가 묻었나? 그 손길이 너무 조심스럽고 동시에 급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땀 냄새 대신 향수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젊은 향. 우리 나이에 잘 안 쓰는 너무 의도적인 향이었죠. 달콤하면서도 강렬하고 누군가 가까이 붙어서 뿌린 것 같은 농도였어요. 나는 그 옷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건 땀 냄새가 아니야. 이건 사람 냄새다. 그때부터 내 머릿속엔 한 문장만 남았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사람이다. 남편은 헬스장에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냥 의심일 뿐이고 혹시 내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참았습니다. 며칠, 일주일, 한 달. 남편은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갔고 나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그 뒷모습을 보냈죠.
오늘은 남편이 밥을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식탁에 국, 반찬, 밥까지 다 차려놨는데 거들떠도 안 봤어요. 그냥 운동복만 챙겨 입고 휴대폰만 계속 확인했죠. 나는 식칼로 팔을 썰며 물었습니다. 여보, 운동 꼭 매일 가야 해? 왜? 내가 건강 챙기는 게 싫어? 대화 자체를 끊으려는 눈빛이었죠. 더 물으면 귀찮아진다는 신호. 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그냥 파만 썰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또 띵하고 울렸습니다. 남편은 바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 내 손에는 팔을 썰던 식칼이 그대로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그 칼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딱 한 번만 어디로 가는지만 보자. 나는 앞치마도 제대로 못 벗고 베란다로 튀어나갔습니다. 늘 그랬듯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이었죠. 근데 그 걸음이 오늘따라 조급해 보였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을까봐 걱정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내 손바닥에 차가운 금속이 붙어 있다는 걸. 요리하던 그 칼. 나는 칼을 쥔 줄도 모른 채 외투만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것보다 손에 든 칼날이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나는 왜 이걸 들고 나온 걸까요? 무의식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준비한 걸까요? 그 순간에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남편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두운 상가 건물 골목으로 들어갔죠. 가로등 불빛도 거의 안 닿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담벼락에 몸을 붙이고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남편은 낡은 간판 하나 앞에서 멈췄습니다. 댄스 아카데미 같은 글자가 보였는데 정확히 읽기엔 너무 어두웠죠. 안쪽엔 거울벽이 보였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반짝이는 조명이 유리문 너머로 새어나왔어요. 사람들 그림자가 리듬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주저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마치 수십 번도 더 왔던 곳처럼 익숙한 손놀림으로 문손잡이를 돌리고 안으로 사라졌죠. 나는 담벼락 뒤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춤이었어요. 남편은 운동하러 간 게 아니라 춤을 추러 간 거였습니다. 춤? 60대 중반 남자가 매일 밤 춤을 추러 다닌다고?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은 집에서 음악도 안 듣는 사람인데, 텔레비전 트로트 프로그램도 채널 돌려버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매일 밤 춤학원에 간다니. 근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안쪽이 잠깐 훤히 보였어요. 그때 한 여자가 남편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이상하게 40대처럼 보이는 얼굴이었죠. 정돈된 머리, 얇은 향수, 자신감 있는 미소. 젊고 단정하게 꾸민 느낌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해 완벽하게 꾸민 사람 같았어요. 화장도 진하고 옷도 몸에 딱 붙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의 팔을 너무 자연스럽게 잡았어요. 남편도 당연한 듯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두 사람 사이에 이미 쌓인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는 게 보였어요. 그 편안함, 그 익숙함이 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여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좀 늦었네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집에서 밥 차리길래 잠깐 눈치 좀 봤죠. 그 한마디가 내 속을 그대로 갈랐습니다. 내가 눈치였어요. 내가 차린 밥상이, 내가 물은 한마디가 남편한테는 눈치 봐야 하는 대상이었던 거죠. 나는 담벼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참았어요. 눈물이 올라오려는 걸 억지로 눌렀습니다. 지금 울면 안 돼. 지금은 더 봐야 해.
안쪽에서 음악이 바뀌었어요. 경쾌한 리듬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거울 앞으로 이동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몇 명 보였는데 대부분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중년들이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어요. 다들 편한 옷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준비된 느낌이었죠. 머리도 정돈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남편은 그 여자 옆에서 스텝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게 보였는데 점점 리듬을 타더니 자연스러워졌어요. 그 여자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터치하고 허리를 가볍게 짚어주면서 동작을 교정했습니다. 남편은 그 손길에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으면서 따라했죠. 나는 유리문 너머로 그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집에서 보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집에선 늘 무표정하거나 피곤해 보였는데 저기선 살아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눈빛도 밝고 웃음도 진짜였어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고도 아팠습니다. 여자가 남편 손을 잡고 턴을 시켰어요. 남편이 빙글 돌아가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유리문을 뚫고 밖까지 들렸어요. 나는 손에 든 칼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칼자루가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아팠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붙들어줬어요. 저 여자는 누구지? 춤 선생님일까요? 아니면 그냥 같이 배우는 사람일까요? 근데 둘 사이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선생님과 학생 사이라기엔 아니면 같이 배우는 동료라기엔 너무 친밀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여자가 남편 허리를 가볍게 짚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서 소름이 돋았어요. 음악이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이었나 봅니다. 남편과 여자는 구석 의자에 앉았어요. 둘 다 물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안 들렸지만 여자가 계속 웃었어요. 남편도 따라 웃었죠. 그렇게 편하게 웃는 남편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칼은 여전히 손에 쥐어져 있었고 칼날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죠. 나는 이걸 왜 들고 온 걸까요? 뭘 하려고 이걸 든 걸까요? 생각할수록 무서워졌습니다. 나 자신이, 이 상황이 모든 게 무섭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안쪽에서 다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엔 느린 곡이었어요. 남편과 여자가 다시 일어나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둘은 마주보고 섰고 여자가 남편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남편은 여자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건 춤이라기보단 포옹에 가까웠습니다. 음악에 맞춰 좌우로 흔들리는 두 사람. 거울에 비친 그들의 모습이 한 쌍의 연인처럼 보였어요. 나이 든 부부가 아니라 새로 만난 연인 같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사고 현장을 목격한 사람처럼 끔찍한데도 시선을 거둘 수 없었죠. 남편의 손이 여자 등을 쓰다듬었어요. 여자는 남편 목덜미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두 사람 사이 공기가 너무 밀착돼 보였어요. 이게 운동이라고? 이게 건강 챙기는 거라고?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매일 밤 나간 이유가 이거였다니. 춤이라는 핑계로 건강이라는 거짓말로 저 여자를 만나러 간 거였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둘은 서로를 놓았어요. 여자가 남편 팔을 톡톡 치며 뭐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모습이 집에서 나한테 보여주는 태도와는 너무 달랐어요. 집에선 나한테 짜증내고 대답도 성의 없이 하던 사람이 저기선 그렇게 상냥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칼을 든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칼날도 따라서 떨렸죠. 나는 무슨 생각으로 이걸 들고 나온 걸까요? 설마 저 안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던 걸까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 칼을 쥔 내 손은 뭘 원했던 걸까요? 그제야 손에 칼이 들려 있다는 걸 똑똑히 느꼈어요. 칼날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죠. 내가 지금 뭘 들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나는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다 칼끝이 철제 배관을 스쳤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였는데 그날은 크게 들렸어요. 안쪽 음악이 잠깐 묻히고 유리문 쪽으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밖을 보려는 것 같았어요. 나는 벽에 붙어 꼼짝도 못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쿵쾅거렸어요. 들키면 안 돼. 지금 들키면 나는 뭐라고 설명해야 하죠? 칼을 든 채 남편을 미행했다고? 그럼 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의심 많은 아내? 아니면 위험한 사람? 다행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서 다시 음악이 커지고 사람들은 춤을 이어갔어요. 남편은 그 안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밖에서 손에 칼을 쥔 채 떨고 있었고요. 나는 천천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는데 사람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다들 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든 칼 때문에. 나는 칼을 외투 안쪽으로 숨겼습니다. 금속이 옷감에 스치는 소리가 날 때마다 식은땀이 났어요. 집 근처 공원 쓰레기통 앞에 섰습니다. 나는 칼을 꺼내 들었어요. 날이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파즙이 말라붙은 자국이 보였죠. 나는 이 칼로 뭘 하려던 걸까요?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들고 나온 걸까요? 아니면 무의식 속에 뭔가를 준비한 걸까요? 나는 칼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금속이 텅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내 마음 같았어요. 텅 빈 소리, 공허한 울림. 그 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보다 먼저 온 거죠? 나는 그 골목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나 봅니다. 시간 감각이 없었어요. 얼마나 지났는지 몇 시인지도 몰랐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샤워기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씻고 있는 거예요. 나는 소파에 앉아 손바닥을 바라봤어요. 칼자루가 남긴 자국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붉은 자국은 아니었지만 느껴졌어요. 손바닥 한가운데 길게 패인 느낌.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수건을 목에 두르고 나왔어요. 머리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나를 보더니 물었죠.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일찍?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시계를 봤어요. 새벽 1시였습니다. 남편은 12시쯤 들어온 걸까요? 나는 그 이후로 1시간 넘게 밖을 헤맨 거예요.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운동 재밌어? 남편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어요. 그 1초가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은 금방 표정을 풀고 대답했죠. 그냥 그렇지 뭐. 건강 챙기는 거니까. 건강. 또 건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물어봤자 거짓말만 들을 테니까. 남편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오늘 밤 내가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춤추는 남편, 웃는 얼굴, 그 여자의 손길, 밀착된 두 사람. 나는 손바닥을 다시 내려다봤어요. 칼자루 자국은 없었지만 느낌은 남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꽉 쥐었던 기억.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 나는 그걸 왜 들고 나간 걸까요? 대답을 알 것 같으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 방에서 불이 꺼졌어요. 이제 잠들 시간인가 봅니다. 나도 일어나 방으로 가야 하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그냥 소파에 앉아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금이 가 있었어요. 언제 생긴 금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그런가 봐요. 금은 천천히 퍼져서 결국 벽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도 저 금처럼 퍼져가는 걸까요? 처음엔 작은 틈이었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벌어진 거죠. 남편은 매일 밤 저 여자를 만나러 가고 나는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그게 우리 부부의 일상이 된 겁니다. 운동이라는 거짓말 하나로 모든 게 포장됐어요. 나도 그 거짓말을 믿는 척 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남편이 정말 건강 챙기는 거라고, 헬스장 다니는 거라고. 근데 오늘 밤 내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남편은 운동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춤을 추러, 그 여자를 만나러, 나를 벗어나러 간 겁니다. 소파 쿠션이 푹 꺼졌어요.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나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어요. 방으로 걸어가며 남편 방 문을 지나쳤습니다. 안에서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벌써 잠들었나 봅니다. 오늘도 잘 놀고 와서 편히 자는 거겠죠. 내 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는데도 춥더군요. 손발이 차가웠어요. 심장은 아직도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안 왔어요. 눈을 뜨면 천장이 보이고 눈을 감으면 남편과 그 여자가 춤추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한테 말해야 할까요? 당신 춤추러 다니는 거 알아. 그 여자도 봤어. 나 오늘 따라갔었어. 그렇게 말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남편이 사과할까요? 아니면 화를 낼까요? 왜 나를 미행했어? 왜 믿지 못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닌 것 같았어요. 남편이 춤을 추러 다니는 것도 그 여자를 만나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진짜 문제는 남편이 나한테서 멀어졌다는 거예요. 집에선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나를 보지도 않아요. 나는 남편한테 눈치 봐야 하는 대상이 됐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요? 결혼하고 4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멀어질 줄은 몰랐어요. 나이 들면 더 가까워진다고 했는데 우린 반대로 갔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나뭇가지가 창문을 긁는 소리도 났습니다. 겨울바람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나는 이불을 더 끌어당겼습니다. 그래도 따뜻해지지 않았죠. 손바닥을 다시 한번 펼쳐봤어요. 어둠 속이라 잘 안 보였지만 느낌은 여전했습니다. 칼을 쥐었던 그 느낌. 차갑고 무겁고 위험한 느낌. 나는 그 칼로 뭘 하려던 걸까요? 정말로 아무 생각 없이 들고 나간 걸까요? 대답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가길 바랐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 오면 다시 평범한 척 살아가는 거죠. 남편이 다녀올게 하고 나가면 나는 조심히 다녀와 하고 배웅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밤 같은 건 없었던 것처럼. 근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본 장면을, 오늘 느낀 감정을, 오늘 든 칼을 잊을 수 있을까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만 있었어요.
눈을 뜨니 시계가 7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몸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잔 것 같지 않았어요.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도 기억이 안 났죠. 그냥 의식이 끊겼다가 다시 이어진 느낌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먼저 일어난 모양이었습니다. 물 끓는 소리, 찬장 여는 소리. 평소와 똑같은 아침이었죠.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푸석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한숨을 쉬고 세수를 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남편이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커피 잔이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나를 보지도 않고 신문만 봤죠. 나는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목이 말랐습니다. 어젯밤부터 물 한 모금 안 마신 것 같았어요. 어젯밤에 어디 다녀왔어? 남편이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들켰나? 남편이 날 봤나? 아니면 누군가 말했나? 아니, 그냥 잠이 안 와서 거실에 있었어.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신문을 봤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는 거였죠. 그냥 형식적으로 물어본 것 뿐이었어요. 나는 냉장고를 열고 계란을 꺼냈습니다. 아침 준비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평소처럼 어제와 똑같이 계란을 프라이팬에 깼습니다. 노른자가 톡 터지며 흰자가 퍼졌어요. 기름이 지글거렸죠. 오늘도 운동가? 내가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응, 저녁에.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설명도 없었어요. 나는 계란을 뒤집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하고 답했죠. 그게 전부였어요. 식탁에 계란 후라이와 토스트를 차렸습니다. 남편은 포크로 계란을 찍어 먹었어요. 노른자가 터지며 노란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그걸 토스트에 찍어 먹었죠. 씹는 소리만 들렸어요.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맛있어? 내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나도 토스트 한 조각을 입에 넣었는데 목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씹고 또 씹었는데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억지로 물을 마시며 삼켰습니다. 남편이 식사를 마치고 일어났어요.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그냥 가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죠.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외출 준비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디가?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게. 남편이 현관문을 열며 대답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외투를 입고 모자를 썼어요. 그리고 나를 보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렸어요. 나는 식탁에 홀로 남았습니다. 남편이 먹다 남긴 커피 잔이 식탁에 놓여 있었어요. 반쯤 남은 커피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잔을 들고 싱크대로 갔어요. 커피를 버리고 잔을 씻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손에 닿았죠.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남편이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게 보였어요. 등이 굽은 걸음. 예전엔 꼿꼿했는데 언제부터 저렇게 구부정해졌을까요? 나이 탓일까요? 아니면 뭔가 짐을 지고 있는 걸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는데 무슨 프로그램인지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냥 화면만 멍하니 봤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죠.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고 점심때가 됐어요. 냉장고를 열었는데 식욕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만든 찌개가 그대로 있었어요. 남편이 한 숟가락도 안 먹은 찌개.
나는 그걸 꺼내 데웠습니다. 불 위에 올리고 끓는 걸 지켜봤어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국물.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밥 한 그릇 퍼서 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는데 맛이 안 느껴졌어요. 그냥 뜨겁기만 했습니다. 억지로 삼키고 또 한 숟가락 떴어요. 이렇게 몇 숟가락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오후가 됐습니다.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동네 한 바퀴 도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아니면 다른 데 들른 걸까요? 궁금했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할까 생각했는데 그러면 의심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참았어요. 빨래를 개기 시작했습니다. 빨래 바구니에 마른 옷들이 수북했어요. 한 장씩 꺼내서 개었습니다. 남편 셔츠, 남편 바지, 남편 속옷, 내 옷도 있었죠. 기계적으로 손을 움직였어요. 접고, 개고, 쌓고, 그러다 남편 운동복을 발견했습니다. 어젯밤 입고 갔던 그 옷이에요. 세탁기에 들어가 있었나 봅니다. 나는 그 옷을 들어 냄새를 맡았어요. 세제 냄새만 났습니다. 향수 냄새는 지워진 모양이었죠. 운동복을 펼쳐서 봤습니다. 얼룩도 없고 구김도 없었어요. 정말 운동을 한 옷 같지 않았습니다. 헬스장에서 땀 흘리고 기구 잡고 바닥 운동한 옷이라면 어딘가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이 옷은 너무 깨끗했어요. 나는 그 옷을 개서 남편 옷장에 넣었습니다. 옷장을 열었는데 똑같은 운동복이 2벌 더 걸려 있었어요. 색깔만 다르고 스타일은 똑같았습니다. 남편이 언제 이런 옷을 샀을까요? 나는 모르고 있었어요. 옷장 구석에 작은 가방이 보였습니다. 운동 가방 같았는데 본 적 없는 가방이었어요. 나는 주저하다가 그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었죠. 안에는 물통, 수건, 그리고 작은 향수병이 들어 있었어요. 남자용 향수였습니다. 나는 그 향수를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젯밤 운동복에서 맡았던 그 향수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향수병을 도로 넣고 가방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옷장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다시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운동 가기 전에 향수를 뿌리는 거였습니다. 누구한테 좋게 보이려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어요. 손바닥을 펼쳐봤습니다. 어젯밤 칼을 쥐었던 그 손, 오늘은 향수병을 쥐었죠. 무엇을 쥐든 이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재빨리 표정을 정리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다녀왔어. 남편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점심은? 먹고 왔어. 어디서 먹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나와 같은 소파에 앉았지만 거리는 멀었어요. 한쪽 끝과 한쪽 끝 사이에 쿠션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후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남편은 텔레비전만 봤고 나는 책을 읽는 척 했습니다. 사실 한 글자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같은 페이지를 30분째 보고 있었죠. 저녁 7시가 됐습니다. 나는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제처럼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식탁을 차리는데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밥은? 내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시계를 봤어요. 나중에 먹을게. 지금 가야 돼. 8시 50분도 안 됐는데 벌써 가려는 거였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어요. 나는 국자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오늘은 일찍 가네? 응.
오늘 특별한 수업이 있대. 특별한 수업. 남편 입에서 나온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무슨 수업이길래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아니면 그 여자와 약속이 있는 걸까요? 남편은 외투를 걸치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모자를 썼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뭔가 떴나 봐요. 남편이 빠르게 답장을 쳤습니다. 다녀올게.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갔어요. 나는 국자를 든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는데 불을 끄는 걸 잊어버렸어요. 국물이 넘칠 것 같아서 급히 불을 줄였습니다. 식탁에 혼자 앉았습니다. 두 사람분 차린 밥상인데 한 사람만 앉아 있었어요. 남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숟가락을 들었는데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냥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8시 20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지금쯤 그곳에 도착했을까요? 그 여자를 만났을까요? 웃으며 인사하고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을까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배는 고픈데 목으로 안 넘어갈 것 같았어요. 그냥 식탁에 앉아서 찌개만 바라봤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다가 점점 식어갔어요.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밤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갔고 나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그 뒷모습을 봤어요.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 변한 게 있다면 나였어요. 나는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다녀올게. 응. 그게 우리 대화의 전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주고받는 말이 10마디도 안 됐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죠. 점심 뭐 먹을래? 아무거나. 설거지 해뒀어. 그래. 이런 식이었어요. 남편 얼굴을 제대로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편은 멀게만 느껴졌어요. 옆에 있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투명한 사람처럼. 어느 날 저녁 나는 결심했어요.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고. 확인해야겠다고. 혹시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혹시 그날 하루만 특별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나간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나는 외투를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칼을 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나갔죠. 그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깔려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쳤어요. 저번처럼 담벼락에 몸을 숨기고 그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갔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있었어요. 역시 그 여자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마주보고 서서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였어요. 남편 손이 여자의 허리를 잡고 여자 손이 남편 어깨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번보다 더 가까웠어요. 두 사람 사이 거리가 거의 없었습니다. 밀착돼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남편이 여자를 빙글 돌렸습니다. 여자가 웃으며 돌아가고 다시 남편 품으로 돌아왔어요. 남편도 웃고 있었죠. 나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냥 속이 텅 빈 느낌만 들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음악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춤을 췄어요. 남편도 계속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엔 공원 쓰레기통에 버릴 칼도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집에 도착했는데 텅 비어 있었어요. 불을 켜지 않았더니 어두웠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소파에 앉았어요. 달빛만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째깍째깍.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남편이 돌아오길 기다렸어요. 12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불을 켰더니 내가 소파에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왜 불도 안 켜고 앉아 있어? 남편이 물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편을 봤죠. 남편은 어색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씻고 올게. 남편이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샤워기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씻고 나올 때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잠 안 자?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거야.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이런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남편은 매일 나갔고 나는 가끔 따라갔어요. 볼 때마다 똑같은 장면이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 춤추고 웃고 가까이 붙어 있고 어느 날은 비가 왔어요. 그날도 남편은 나갔습니다. 우산을 쓰고 운동복 차림으로 나도 따라 나갔는데 비를 맞으며 그 골목까지 걸어갔어요. 온몸이 젖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봤어요. 남편은 그 안에서 따뜻하게 건조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밖에서 비를 맞으며 서 있었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집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를 말렸는데도 계속 춥더군요.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몸이 떨렸어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열이 났어요.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팠습니다.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일어나서 남편 아침을 차렸습니다. 평소처럼 남편은 내가 아픈 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알았을 수도 있는데 관심이 없었던 거죠. 괜찮아?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냥 밥 먹고 나갔어요. 나는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약을 먹고 잠을 잤어요. 꿈을 꿨는데 남편과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둘은 춤을 추고 있었고 나는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어요. 많이 잤나 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은 없었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 때가 되자 남편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오늘도 가는 거였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봤습니다. 많이 아파? 남편이 처음으로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좀, 약 먹었어? 응. 그럼 푹 쉬어. 나갔다 올게. 그리고 남편은 나갔습니다. 아픈 아내를 두고 춤추러 간 거예요.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열은 내렸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어요.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가봤자 의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푹 쉬세요. 그런 말 들으러 갈 필요 없었죠. 남편과의 대화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5마디도 안 나눴어요. 밥 먹어. 응. 다녀올게. 그래. 이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 가방을 정리하다가 영수증을 발견했어요. 카페 영수증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2잔. 그 춤학원 근처 카페였어요.
날짜를 보니 사흘 전이었습니다. 2잔. 남편 혼자 마신 게 아니라는 얘기였죠. 그 여자와 함께 마신 거였습니다. 춤 끝나고 카페 가서 커피 마시며 이야기 나누고 그런 시간을 보낸 거예요. 영수증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는지 슬픈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모든 게 지겹고 피곤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운동 간다고 나갔을 때 나는 따라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뭐하러 또 확인해요. 그냥 집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냥 화면만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12시가 넘어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씻고 나와서는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요. 나도 말 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조용했어요. 남편은 신문 보고 나는 설거지하고 각자 할 일만 했습니다. 점심 때도 저녁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녁 8시쯤 남편이 또 운동복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가려는 거였어요. 나는 주방에서 칼로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무가 한 조각씩 잘려나갔어요. 오늘도 가? 내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매일 가야 돼? 응. 건강 챙기려면. 또 건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나는 칼질을 멈추고 남편을 봤어요. 당신 춤 배우러 다니는 거지?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칼을 든 내 손도 멈췄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누가 그래? 남편이 천천히 물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나는 칼을 내려놓고 대답했어요. 내가 봤어. 따라갔었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언제? 2주 전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몇 번.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어요. 그 여자도 봤어. 50대 초반 되는 사람. 당신한테 잘해주던데. 그냥 춤 선생님이야. 선생님한테 향수 뿌리고 가. 선생님하고 카페 가서 커피 마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영수증 봤어. 당신 가방에 있더라. 남편이 한숨을 또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변명도 없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죠.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당신 즐거웠잖아. 매일 밤 춤추러 가고 그 여자 만나고 집에선 나한테 말도 안 하면서 거기선 그렇게 웃고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왜 거짓말했어? 운동 간다고, 건강 챙긴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어. 말하면 당신이 싫어할 줄 알았어. 싫어하긴 뭘 싫어해. 춤 배우는 게 싫은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게 싫은 거지. 내 목소리가 컸어요. 남편이 놀라서 나를 봤습니다. 나도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큰 소리 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여자는 뭐야? 선생님이면 선생님답게 가르치지. 왜 그렇게 붙어서 춤춰? 허리도 잡고 손도 잡고 그냥 춤 동작이야. 그렇게 쳐야 되는 거야. 그래. 그럼 나한테도 그렇게 해봐. 나도 춤 가르쳐줘. 허리 잡고 손 잡고 그렇게 해봐.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화가 났어요. 억울하고 서럽고 화가 났습니다. 나도 당신 옆에 있잖아.
40년 넘게 같이 살았잖아. 근데 왜 나한텐 말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나 쳐다보지도 않아? 나는 투명인간이야? 눈물이 나왔어요. 참으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남편은 놀란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여보, 가서 춤춰. 그 여자랑 실컷 춰. 나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귀에 안 들어왔어요. 침대에 누워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한참 후에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오늘도 춤추러 간 거죠. 나는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안 들으니까 마음껏 울었어요. 나는 이불 속에서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나 봅니다. 눈을 떴을 때 시계는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운동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씻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왜 안 갔어? 내가 물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봤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갔다가 왔어. 근데 춤이 안 춰지더라. 남편 목소리가 작았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남편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왜? 당신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우는 모습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진짜로. 미안하다는 말 이미 들었어. 근데 진짜 미안해. 당신한테 이렇게까지 상처 줄 생각은 없었어.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우는 건가 싶었는데 소리는 안 났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언제부터였어? 내가 조용히 물었어요. 남편이 손을 내리고 대답했습니다. 석 달쯤 됐어. 왜 시작한 거야? 남편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말했어요. 그냥 살아있는 느낌이 들고 싶어서. 살아있는 느낌? 응. 집에만 있으면 나는 그냥 늙어가는 사람 같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거. 근데 거기 가면 음악도 들리고 몸도 움직이고 사람들도 만나고 뭔가 하는 게 있는 것 같았어. 나는 남편을 봤어요. 60대 중반의 남자. 머리는 반쯤 휘어졌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예전엔 꼭 꽂았던 등이 이제는 구부정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나도 그래. 내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냥 늙어가는 것 같아.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거. 근데 나는 춤도 안 배우러 가잖아. 남편이 미안한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당신도 뭔가 하고 싶은 거 있어? 나는 생각해 봤습니다. 뭘 하고 싶었을까요?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아니,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냥 당신이랑 밥이라도 같이 먹고 싶었어.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론 먹을게. 운동 끝나고. 그 여자는? 남편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야. 정말로. 다른 감정은 없어. 근데 왜 그렇게 가까이서 춤춰? 그게 춤이 원래 그래. 파트너랑 호흡 맞춰야 되니까. 나는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또 거짓말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향수는 그냥 거기 가면 사람들이 다 뿌리고 와서 나만 안 뿌리면 이상할 것 같아서. 카페는 춤 끝나고 목마르면 가끔 다 같이 가. 다 같이.
남편과 그 여자만 간 게 아니라는 얘기였죠. 나는 영수증을 다시 떠올렸어요. 아메리카노 2잔.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영수증엔 2잔만 있던데?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우리 둘만 마신 날도 있어. 다른 사람들은 먼저 가고 결국 둘이 남은 적도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그 여자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냥 춤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야. 남편이 강하게 부정했어요. 근데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더라고요.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나한테도 춤 가르쳐 줘. 응? 당신이 배운 거 나한테도 가르쳐 줘. 그럼 믿을게.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도 잘 못 춰. 그래도 배웠잖아. 석 달이나. 그건 선생님이 가르쳐 줘서. 그럼 나도 배우러 갈까? 그 학원에. 남편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그건 왜? 내가 가면 안 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럼 뭔데? 내가 가서 당신이랑 같이 배우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남편은 내가 그 학원에 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 여자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죠. 알았어. 나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말 안 할게. 당신 마음대로 해. 여보, 괜찮아. 나도 이제 익숙해질게. 당신 없이 사는 거.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남편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금이 예전보다 더 길어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아침을 차려놨어요. 계란 후라이랑 토스트였습니다. 서툰 솜씨라 계란은 반쯤 타 있었고 토스트도 딱딱했어요. 먹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서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딱딱했지만 삼켰습니다. 오늘은 안 갈 거야. 운동.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이랑 저녁 먹고 싶어서. 그래. 짧은 대답만 했어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더 말하지 않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남편은 운동복으로 갈아입지 않았어요. 평상복 차림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나는 저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랑 고등어구이였습니다. 맛있다. 남편이 말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밥만 먹었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띵 하는 소리. 남편이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야? 내가 물었어요. 남편이 재빨리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니, 그냥 광고. 거짓말이었어요. 남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한테서 온 메시지였을 거예요. 오늘 안 간다고 연락했어? 아니, 그럼 연락해. 오늘 안 간다고. 남편이 휴대폰을 들었어요. 메시지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움직였죠.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했어. 뭐라고 썼는데? 오늘 집에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집에 일. 그게 나였죠. 나는 남편한테 일이 된 겁니다. 처리해야 하는 일.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는데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나 봅니다. 손으로 눈을 닦았어요. 남편이 옆에 앉았습니다. 전보다 가까이 앉았어요. 쿠션 하나 정도 거리였습니다. 미안해. 남편이 또 사과했어요.
몇 번째 미안하다는 말일까요? 세어보지 않았지만 많이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만해. 미안하다는 말. 근데 미안하면 하지 말았어야지. 시작을 안 했어야지.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서 텔레비전만 봤어요.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누가 나오는지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 남편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남편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놔뒀어요. 한 번 더 울렸고 또 울렸습니다. 세 번째 울렸을 때 나는 말했어요. 확인해봐. 괜찮아. 확인하라고. 남편이 마지못해 휴대폰을 들었어요. 화면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생님이야. 오늘 왜 안 왔냐고. 뭐라고 답할 거야? 안 할 거야. 왜? 당신이 싫어할 것 같아서.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내 눈치 보는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뭘 하는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냥 피곤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은 운동을 가지 않았어요. 집에 있으면서 나랑 밥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도 도와줬어요. 텔레비전도 같이 봤죠. 근데 이상했어요. 남편이 옆에 있는데도 외로웠습니다. 같이 밥 먹는데도 혼자 먹는 것 같았어요. 같은 프로그램 보는데도 다른 걸 보는 것 같았죠. 남편은 자꾸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가 올 때마다 조용히 읽고 지웠습니다. 답장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지우기 전에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 시간이 길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녁 나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가. 응? 춤 배우러 가. 당신 가고 싶잖아.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안 가. 거짓말하지 마. 휴대폰 계속 보잖아. 가고 싶은 거 다 보여. 진짜 안 가고 싶어? 그럼 왜 자꾸 휴대폰 봐?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가. 나도 이제 익숙해질게. 어차피 당신 마음은 이미 거기 있잖아. 아니야. 있어. 당신 표정만 봐도 알아. 집에 있으면서도 거기 생각하는 거. 그 여자 생각하는 거. 남편이 부정하려다가 말을 멈췄어요. 부정할 수 없었나 봅니다. 미안해. 됐어. 가.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 밥은 같이 먹자. 운동 가기 전에 아니면 끝나고 하루에 한 끼는 같이 먹는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리고 거짓말하지 마. 춤 배운다고 솔직하게 말해. 운동 간다고 하지 말고. 알았어. 그리고 그 여자 만나는 것도 솔직하게 말해. 카페 가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다 말해.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금이 더 길어졌는지 아니면 원래 그랬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모든 게 무너지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춤 의상이라고 해야겠죠. 남편이 옷을 갈아입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춤 배우러 갈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밥은 먹고 갈게. 남편이 식탁에 앉았어요. 나는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었어요. 남편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제대로 먹었습니다. 급하게 먹지 않았어요. 천천히 씹고 삼키고
맛있어. 남편이 말했어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식사를 마치고 남편이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가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모자를 쓰고 외투를 입었죠. 그리고 잠깐 머뭇거리더니 나를 봤어요. 11시쯤 올게. 응. 여보, 미안해. 됐어. 그냥 가. 남편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서 남은 밥을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맛은 여전히 없었지만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거실을 정리했어요. 시계를 보니 9시였습니다. 남편은 지금쯤 그 학원에 도착했겠죠. 그 여자를 만나고 인사하고 춤을 추고 있을 거예요. 나는 소파에 앉아서 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같은 문장을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계만 자꾸 봤어요. 9시 30분, 10시, 10시 30분. 11시가 조금 넘어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약속대로 왔네요. 다녀왔어. 응. 남편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샤워를 하러 화장실로 갔어요. 나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서 책을 보는 척 했어요. 한참 후에 남편이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내 옆에 앉았어요. 전보다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쿠션 반 개 정도 거리였어요. 오늘 뭐 했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평소엔 안 물어보던 질문이었어요. 그냥 집안일하고 책 읽고. 힘들지 않았어? 괜찮아. 짧은 대화였습니다. 남편이 또 물었어요. 내일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나는 생각해 봤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럼 같이 산책이라도 할까? 당신 내일도 춤 배우러 가잖아. 낮에는 시간 있어. 저녁 전까지는. 그래. 그럼 산책하자. 다음 날 오후 우리는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도 시원했습니다. 낙엽이 길에 쌓여 있었어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냥 묵묵히 걸었죠. 가끔 남편이 나를 힐끔 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는데 입을 열지 않았어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랬었는데, 응? 젊었을 때 저렇게 웃고 뛰어다니고. 나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신혼 초 우리는 정말 많이 웃었어요. 사소한 일에도 웃고 손잡고 걷고 서로를 바라봤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웃음도 사라지고 대화도 사라지고 거리만 멀어지고. 시간이 흘러서 그래. 내가 답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뭘? 우리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진심으로 묻는 것 같았습니다. 잘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정말로 몰랐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벌어진 마음이 다시 붙을 수 있을까요? 노력해 볼게. 남편이 말했어요. 춤은 계속 배우고 싶어. 근데 당신도 소중해. 당신 잃고 싶지 않아. 나는 웃음이 나왔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난 어디 안 가. 40년을 여기 있었는데 이제 와서 어디 가겠어. 그래도 됐어. 당신 하고 싶은 거 해. 나도 뭔가 찾아볼게. 나한테 맞는 거.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진짜? 응. 당신만 인생 즐기면 억울하잖아. 나도 뭐 해봐야지. 뭐 하고 싶은데? 나는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뭘 하고 싶을까요? 춤은 아니고, 그림? 음악? 글쓰기?
잘 모르겠더라고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 그래. 같이 찾아보자.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남편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남편 손도 내 손도. 그렇게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잡아보는 손이었어요.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은 다시 춤 의상으로 갈아입었어요. 오늘도 배우러 가는 거였습니다. 다녀와. 응. 11시에 올게. 남편이 나갔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약속대로 남편이 11시에 돌아온다는 걸 아니까요. 나는 거실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게 뭘까? 60대 중반의 여자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뭘까? 춤은 아니고, 요리? 아니, 이미 평생 했어요. 그럼 뭐지?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결혼하기 전 나는 글 쓰는 걸 좋아했어요. 일기도 쓰고 시도 쓰고. 근데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다 잊어버렸죠. 펜을 잡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나는 서랍을 뒤졌어요. 먼지 쌓인 노트가 나왔습니다. 첫 장을 펼쳤더니 젊은 시절 내 글씨가 보였습니다. 1985년 5월 3일. 오늘 날씨가 참 좋았다. 남편과 공원을 산책했다. 나는 그 노트를 읽기 시작했어요. 젊은 시절의 나 행복했던 순간들, 소소한 일상들, 다 잊고 살았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나는 늙어서도 글을 쓰고 싶다. 내 이야기를, 내 생각을 계속 쓰고 싶다. 나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새 페이지를 펼쳤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뭘 쓸까 고민하다가 그냥 떠오르는 대로 썼습니다. 2025년 1월. 오늘 남편과 산책을 했다. 손을 잡고 걸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남편은 여전히 춤을 배우러 다닌다. 나는 이제 그걸 받아들이기로 했다. 대신 나도 뭔가 하기로 했다. 글을 쓰기로 했다. 내 이야기를. 글을 쓰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답답했던 게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계속 썼어요. 오늘 있었던 일, 느꼈던 감정, 생각했던 것들. 손이 아플 때까지 썼습니다. 시계를 보니 11시가 다 됐어요. 남편이 곧 올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노트를 닫고 거실불을 켰어요.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녹차였어요. 11시 10분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왔어요. 다녀왔어. 응. 차 준비해뒀어.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고마워.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오늘 어땠어? 남편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좋았어. 새로운 동작 배웠어. 어려워? 처음엔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할만해. 잘 됐네. 짧은 대화였지만 전보다 나았어요. 예전엔 이런 대화조차 없었으니까요. 당신은 오늘 뭐 했어? 글 썼어. 글? 응. 오래전에 쓰던 일기장 찾았어. 계속 쓰기로 했어.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겠다. 당신 옛날에 글 잘 썼잖아. 기억해? 당연하지. 나한테 편지도 많이 써줬잖아. 나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연애할 때 나는 남편한테 편지를 자주 썼었죠.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그런 말들. 이제는 안 써주잖아. 남편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늙었는데 무슨 편지를 써. 그래도
가끔은 받고 싶은데. 그럼 생각나면 써줄게. 진짜? 응. 남편이 환하게 웃었어요. 집에서 보는 남편의 웃음이었어요. 춤학원에서 짓던 그 웃음이 아니라 나한테 보여주는 웃음. 우리는 차를 다 마시고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금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게 덜 신경 쓰였어요.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춤을 배우러 다니고 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나는 여전히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죠. 우리 사이 거리도 완전히 좁혀진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조금은 나아진 것 같았어요.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남편은 춤을 추러 가고 나는 글을 쓸 거예요. 그리고 저녁엔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짧은 대화를 나눌 거예요. 완벽한 결말은 아니었습니다. 해피엔딩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였죠. 함께 있지만 각자의 삶을 살고 가끔 손을 잡고 가끔 웃고 그렇게 나이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이야기였어요. 60대 중반 부부의 완벽하지 않은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이야기. 그날 이후 우리는 예전처럼 돌아가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남편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